양성자 치료였다. 기존 방사선에 비해 치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어 일명 꿈의 방사선으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 이 첨단 방사선 암 치료법이 수많은 난치성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양성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양성자 가속기.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 소립자인 양성자는 1초에 1000만 번 회전하는 이 가속기를 거치며 엄청난 속도를 얻게 된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이용해 몸 안으로 들어간 양성자는 종양에 도달하는 순간 마치 폭탄이 터지듯 최대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기존 방사선이 몸 전체를 통과할 뿐 아니라 몸속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는 데 비해 양성자는 종양 부위에서 100% 에너지를 방출해 암세포만 집중 공격함으로써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했다. 양성자 덕분에 저는 심장이나 척수 그리고 정상적인 폐를 모두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제게 완벽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마취나 수혈을 할 필요 없이 방사선만으로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첨단 방사선 수술도 등장했다. 조기 폐암 등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는 정유적 방사선 수술.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호흡이다.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종양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지기로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종양만 정확히 조준해 타격한다.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방사선만으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준비 좀 해주세요.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일명 먹는 방사선. 위장을 통해 흡수된 치료제는 혈액을 타고 이동해 종양이 있는 갑상선을 찾아가 암세포를 파괴한다. 이외에도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에 방사선을 결합시킨 주사로 맞는 방사선까지. 보다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사선 암치료 기술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 방사선이 먹는 방사선에서 주사로 맞는 방사선까지 정말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방사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그 양성자 치료, 꿈의 방사선이라고 하던데 그건 뭡니까? 지금 잠깐 보셨듯이 네. 양성자 치료라고 하면은 어떤 종양이 있는 부위에 이제 그 에너지가 다 나오면서 방사선이 다 나와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면 척수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네. 그 바로 앞에 만약 종양이 생겼다고 하면 네. 그 종양을 치료하지만 그 척수에 어느 일정한 양 이상의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신경마비가 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가장 좋은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어려운 부위 말고도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암 같은 경우도 사실 고기만 딱 치료해주면 환자들은 좋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양성자를 쓰지 않나요? 이를테면은 이제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기 계시지만 유방암 경우에 요새는 이제 수술, 옛날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같은 경우에 암 덩어리 그 자체만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전체 남은 유방을 전체를 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방을 전체를 치료해야지 그 부분에 그 일부만 치료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양성자 치료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양성자 치료가 불가능한 암도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꼭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네. 양성자 치료가 꼭 필요한 암이 네. 그러면 전체 암 중에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저희 생각에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암센터에 지금 양성자 치료기가 들어오는 건가요? 네, 지금 설치되어 있고 네. 가동 중입니다. 가동 중인데 네. 실제 환자 진료는 아마 3월 달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먹는 방사선이나 주사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효과가 동일하게 있는 건지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먹는 방사선이라는 것도
특정한 암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게 되면은 이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남은 이제 암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 동위원소가 가서 그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제 남아있는 암 조직을 다 죽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를테면 무슨 폐암에 먹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 방사선이 얼마나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사선이 발전하는 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치료를 제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방사선을 하면서 정말 아직도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치료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폐암을 치료하면 폐암에 대한 들어가는 방사선보다 오히려 정상 폐에 들어가는 방사선이 더 많아서 그것 때문에 뭐 폐렴이나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 방사선 치료의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까 같은 그런 그 호흡을 쫓아가면서 호흡이 일정한 부분에 도달했을 때만 방사선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런 정상 조직을 훨씬 더 우리가 세이브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호할 수 있는 치료가 개발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그렇지만은 이게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방사선 치료라는 게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사선 자체만으로도 암 치료를 수술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까?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유방을 다 절제하던 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성대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암의 일기나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말을 못 하게 됩니다. 물론 완치율은 뭐 90%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술하면 성대를 제거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죠. 근데 90% 이상 완치된다는 거는 그분이 그 병으로 안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평생 동안 말을 못 한다는 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만 합니다. 방사선만 치료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완치율은 90%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약간 치료할 때 목이 쉬는 거 외에는 나중엔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암은 뭐 무궁무진하게 밤이 새도록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럼 앞서서 표적 치료제 얘기도 했고 방사선 얘기도 했는데 정말 의학이 과학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눈부시게 발전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외과적 시술이 어떻게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수술이란 것은 사실 어떤 치료의 대명사죠. 근데 이제 수술의 문제는 어떤 기능과 혹은 미용을 이제 손상시킨다 이제 이런 그 단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치료에도 다 마찬가지죠. 방사선도 지금 이제 치료법이 개발돼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손상을 최소화하고 항암제도 사실은 무차별로 정상세포가 죽이는 반면에 또 표적 치료를 해서 그 손상을 줄이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향은 그 기능을 살리고 가죠. 또 미용적으로 그 손상을 최소화하자. 이거 똑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술에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이 바로 방사선 치료나 아까 최영경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유방 보존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50%에서 60% 보존율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술을 최소화하고 방사선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까 뭐 군대 얘기를 제가 자꾸 해서 그렇지만은 그 육군, 해군, 항암 치료는 이제 공군이죠. 무차별로 공격하는 그런 육해 공군이 다 합쳐서 어떤 적을 무찌르듯이 수술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 적진을 또 없애면서 주의를 살리고 기능을 유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나 뭐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역시 처음에
그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하셔서 환자가 어느 방향으로 진료를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암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맞춤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요즘 각 대형 병원